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라 페일린처럼 설당을 잃어간다는 것 같다는 인기 칼럼니스트의 글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 양당의 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트럼프 시대를 경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고 말합니다. 해병대장 출신의 백악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군인 유가족에게 한 발언으로 생긴 논란을 잠재우는데 반 이상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자들은 지적하기 힘든 무리수도 뒀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번 논쟁과 관련이 없는 이슈로 전사 군인 가족의 친구인 정치인을 사실과 다르게 비난을 했고, 대통령이 한 논쟁의 발언은 했다고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자신은 미망인에게 논쟁이 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트윗했습니다. 클린턴 부부와 러시아 우라늄 사태, 지난 대선 기간 중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다뤘던 이 이슈가 새로 부각됩니다. 클린턴 부부가 뇌물을 받고 러시아 회사에 미국 우라늄 컨트롤권을 넘겼느냐가 이슈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러시아의 자본주의 파괴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의 차이까지 들여다보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성분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다음 주에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발표부터 나갔다고 당황합니다. 어제 경기로 88년인가요? 89년인가요? 이후 월드시리즈에 처음 진출하게 된 다저스 선수와 팬들은 아직도 축제 무드입니다. 홈런을 친 헤르난데스는 푸에르토 출신입니다. 구단주는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푸에르토리코에 $100만 기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아침, 사실은 정확하게는 어제 저녁에 봤는데요. 왜 아주 보수적인 극우라고도 할 수 있는 드러지 리포트가 인기가 있고 저 자신도 너무나 즐겨보는지를 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늘 제일 먼저 확인하는 매체 가운데 하나가 드러지 리포트거든요. 물론 브레이트바트도 봅니다. 그러나 브레이트바트의 경우는 음모론이 너무 많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뉴스로 자주 인용을 해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굉장히 드러지 리포트가 본인들이 기사를 취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제 게더링해서 링크만 해주는데 제목을 어찌나 잘 다는지 게다 대고 사진도 별로 싫지도 않는데, 드러지 리포트는 딱 달랑 정말 한 페이지인데요. 전부 제목만 써 있고 그 제목이 다른 곳으로 링크가 되기 때문에요. 사진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 모양이 더 많은데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합성을 해놓은 사진인 거예요. 이게 부시인지 오바마인지 잘 모를 그런 사진이 실렸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부시 전 대통령이 부시 재단에서 만든 포럼에 나와서 일부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끝나고 다시 들어보니까 역시 부시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나 그 이후에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 강조,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한 연설이더군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그리고 전직 부통령이 새로운 행정부를 비난 안 하는 것은 미국의 아주 오랜 전통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처럼 본인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역풍과 후유증,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시대에 모아놨던 자산 같은 것을 세금 감면이라는 것으로 또 많이 돈을 낭비했었다 하는 비난. 물론 빌 클린턴도 전임 대통령이 또 경제 정책을 잘해서 열매를 맺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고민하고 자숙하고 반성, 자성을 좀 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어느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었고 가만히 있다가 막상 지금 그 같은 당인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어제 처음 그 입을 뗀 것이죠. 물론 이 대통령이 본인의 동생과 예비 선거에서 결혼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꼭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고 어제의 그 포럼 그 자체가 자유시장, 안보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부시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대학생이 된 그 그레이스 조라는 탈북자 여성, 지금은 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여성에게 대해서도 그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의 그 스토리를 먼저 아마 부시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포럼에서 모든 인종 또 종교 모든 민족은 동등한 미국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난 10개월 동안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었죠. 그래서 편견과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에 맞지 않는 신성 모독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16년 선거에서 러시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제 가까우니까요. 뉴욕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한 뉴욕시리에서 한 20마일 떨어졌나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뉴저지 주지사 그 선거에 나가는 민주당 후보를 그 지지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고, 그리고 그 버지니아주로 가서 역시 그 민주당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분열의 정치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는 50년 전에 일어났었던 건데 지금이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다 해서 사람들이 막 웃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버지니아주는 샤롯츠빌에서 8월 달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몸의 충돌도 있었고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그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버지니아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지는 주지사 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7,500명이라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참 요즘에 그 여러 가지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이길 수 있다면 그러면 이기고 나서도 하나로 또 묶지 못한다. 이런 게 그 미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미국의 밸류를 다시 찾자. 분열 그리고 분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은 굉장히 역겹다. 그것은 미국의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의 이상을 찾을 수 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의 연설이에요. 네, 왜 나오지 않고 있죠? Instead of our politics reflecting our values, we've got politics infecting our communities. Instead of looking for ways to work together and get things done in a practical way, we've got folks who are deliberately trying to make folks angry. To demonize people. 네, 함께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기보다 다른 사람을 한쪽을 화나게 하고 우리와 그들로 분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At a time when our politics just seems so divided and so angry and so nasty, is whether we can recapture that spirit, whether we support and embrace somebody who wants to bring people together. 제가 일일이 해석을 안 해드리는 것은 Yes, 요즘 we can. 너무 많이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안 된다는 거죠. We can do that. Look, 네, yes we can. 이게 이제 전에 버지니아주에서 또 뉴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해서 많은 표를 받았었던 그런 구호고요.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요즘에 하도 그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 하니까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또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 같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뉴욕타임스와 똑같이 그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부분의 보도를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어피니언란에 칼럼을 쓰는 패기 누난이 가끔 그 홈런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쓴 이 글에 대해서 저는 더욱 깜짝 놀란 것이 거의 90% 이상이 95% 이상이 제가 본 댓글 가운데는 패기 누난을 강력히 때리고 있습니다. 뭐 너의 글 더 이상 읽지 않겠다. 너는 그 뉴욕타임즈에 가서 글을 쓰는 것이 옳다. 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패기 누난은 공화당이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문 그 작성자입니다. 오늘 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라 페일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세라 페일린의 이상한 발언, 지적인 얄팍함 그리고 총체적인 이상함 때문에 그 세라 페일린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을 가는 것 같다. 아니면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노력한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취도 했죠. 뭐 아이시스를 이기고 있다던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을 아주 그 보수적인 사람을 임명하는데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오르고 있다는 것. 가로 열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뭐 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거침이 없는 진짜의 상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 열광하고 있는데 세라 페일린의 지지자들도 세라 페일린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볼 때까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였다. 2008년도 세라 페일린이 정말 공화당의 최고의 상징처럼 그 보였을 때까지였는데 그 뒤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세라 페일린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썼습니다. 갤럽은 여론조사 기구 중에서 진보적인 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6%로 나왔고 라스무센도 마찬가지죠. 더하죠. 라스무센 41% 지지 나왔습니다. 무당파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무당파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쯤 됐었을 때 48%를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3%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기반이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느낌으로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뭔가가 흔들린다 이런 느낌들은 사실은 어떤 경우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느끼고 어떤 경우는 본인이나 그 전문가가 더 빨리 느낍니다. 패기 누나는 아마 공화당의 전문가로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오늘 표현을 한 것이죠. 날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드라마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본인도 좌절을 하고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그 본인이 방어하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요. 그리고 어제 미스터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단한 그 브리핑으로 많은 그 감동을 줬는데 그리고 그 켈리는 믿을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인종으로서 봐야지 될 중요한 점이 있는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망인에게 남편이 그 군 복무하기 전에 사인한 거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참 슬프겠다라고 얘기한 이런 것. 그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했어요. 어제 비서실장이. 그런데
그것은 이 비서실장이 해병대 사성 장군으로서 또 본인들의 두 아들도 한 아들은 잃었고 아직도 한 아들은 복무를 하고 있고 해병대원으로 그런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날마다 분노의 트윗만 하고 다른 사람 다 잘못이다. 너 내가 손봐줄게. 이런 트윗을 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게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보다는 아주 아름다운 젊은 미망인이 꽃무늬가 가득한 원피스를 입고 성조기로 둘려진 남편의 관 앞에서 관을 안고 흐느껴 울 때 거기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만 그 와이프를 그렇게 울렸다는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미망인이 말을 한 그 대통령의 진정성은 느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통령은 존 맥케인이라는 그 포로가 됐었던 그 사람에게도 지금 암을 앓고 있는데도 너 두고 보자 하고 그 트윗을 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존 맥케인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희생양을 찾는 덜 구워진 해프 베이크된 민족주의는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물론 미국의 그 테디 루즈벨트나 로널드 레이건처럼 터프한 남자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나 그 대통령들은 대통령스러운 말로 터프함을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드럽지만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써야지 된다는 우아하다는 때로는 우아함을 가장한 위선적인 말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이해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의 스타일은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이 얘기를 합니다. 거칠고 정말 이상하고 우아하지 않은 그런 그 스타일이 정말로 진지한 목적과 만난다면은 성숙한 목적과 만난다면 미국에서도 파워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과거에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럼프의 문제는 더 깊은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용, 인내, 동정과 연민, 정치 리더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인간의 자질 이런 것은 내공에서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화당으로서의 우려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티브 배너는 수석 전략가였다가 해고된 이후에 공화당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기반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특별검사 뮬러가 조사를 하고 나면 특별검사라는 직책 자체가 언제나 뭔가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도울 기반은 공화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반을 스티브 배넌이 무너뜨리는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알라바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사람이 이기지 않았잖아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스티브 배넌이 지지한 사람이 이겼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알라바마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무조건 공화당이 이긴다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과 지금 네켓넥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 또 세금 개혁안에서도 이겨야지 되고 오바마 케어에서 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의 기반이 필요하다. 공화당의 기반이 이제 그 세라 페일린도 버렸었고 팍스뉴스에서도 나오다가 결국은 해고됐잖아요. 세라 페일린이.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 내공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라 페일린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그 우려의 칼럼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거의 100%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패기 누난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던데요. 잠시 뒤에는 저는 어제 아주 그 재밌고 감동 있게
미국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방어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까지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미국에서 군인이 전사했을 때는 그것을 가족에게 어떻게 알리고 그 군인의 시신을 어떠한 형태로 잘 그 집까지 오게 하는지도 설명을 하는 존 켈리 비서실장의 모습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경외로운 그런 느낌으로 보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또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인이 아닌 모든 인종은 어제 존 켈리 비서실장의 한 20분 정도 되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정말 중요하게 봤어야지만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니제르라는 서아프리카에서 4명의 그린베레가 숨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한 명의 전우는 설전 라 데이비드 존슨 25살입니다. 전우들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48시간 뒤에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상해서 뷰잉까지 하지 못한 이제 그 미망인에게 대통령이 전화하고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전직 대통령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전화한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어제 본인이 직접 해병대 장군이었고 했었던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다 모르니까요.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미국 사람들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았겠죠. 군 가족들이 아니면 처음에 군인들이 쓰러지고 나면은 되는 대로 수위다 쉽게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를 태워서 유럽 미군 기지로 보낸답니다. 아이스를 잔뜩 채워서요. 그리고 나서 유럽 미군 기지에서도 또 아이스를 잔뜩 이렇게 하고 해서 미국의 델라웨어에 있는 도버 에어포스 기지로 보낸다죠. 그리고 나면 그곳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닦고 하고 해서 군복을 입히고 그가 받은 메달을 다 걸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헬기에 태워서 공항으로 가고 하는데 캐주얼티 오피서라고 부른답니다. 가족들에게 당신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하고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되게 젊으니까 부모에게 알려줄 수가 있고 어떤 경우 결혼했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24살의 미망인이잖아요. 셋째 아이 6개월 임신 중인 그런 경우는 이제 미망인과 부모 집에 같이 가야지 되고 부모가 이혼을 했으면 캐주얼티 오피스가 3군데 집을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간대요. 보통 새벽에 가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 집에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알려드리고 아주 오래 이제 가족들이 어느 정도 진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다 캐주얼티 오피서가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편지는 다 보내고요. 어떤 경우는 국방장관 이름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전화는 모든 대통령이 다 하지를 않는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280만 명 정도는 파병이 됐을 텐데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숨진 군인들도 6천 명 이상이니까 다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병 대장이었던 본인이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피셜한 편지는 편지지만 대통령이 전화 하나 한다고 유가족에게 무슨 슬픔을 그 당시에 가려줄 수 있겠는가 해서 다 전화는 하지 않는다. 본인도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본인이 비서실장이 됐을 때 대통령이 물어봤었을 때 대통령의 전화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군 복무도 해보지 않고 전투에도 나가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번에도 전화하지 마시라는 게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했었던 얘기랍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뭐 나이가 젊으니까 베트남 전에도 나가지 않았고, 클린턴 대통령은 외아들이라서 안 갔고, 부시 대통령이야 방위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니까 베트남 전쟁 그 당시에는 징집제였는데 5번이나 입영을 결국은 피해간 사람입니다. 4번은 뭐 학업을 문제로, 나머지 5번째는 발이 조금 한쪽 발이 아프다던가요 하는 그런 이유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무슨 군인 가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대통령은 아주 용기 있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의 경우는 둘째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임무 수행 도중 지뢰를 밟아서 숨지고 했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훌륭했는지 당신의 아들이 그 전화만 가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친구인 또 다른 군 장성이 이렇게 전화를 했었을 때 참 당신 아들은 본인이 원하던 일을 하다 숨졌다. 주변에 정말 훌륭한 그 전우들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마음으로 미망인에게 다 알고 알고 군대 가기 전에 사인하고 이런 것도 다 알았지만 어쨌든 훌륭한 마지막이었다 하는 이 얘기를 해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미망인에게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망인의 마음이잖아요. 미망인의 이제 가족들의 마음이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것으로 가장 어제의 그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플로리다주의 그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것을 같이 스피커폰이었기 때문에 들었던 그 이제 그 여성 그 의원이잖아요. 프레드리카 그 윌슨. 숨진 병사도 흑인이고 이 의원도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이 흑인 의원을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적인 전화를 왜 들었으며 그 전화를 듣고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는데, 이 의원은 전사한 군인이 숨지기 전 뭐 하루 이틀 알았던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지역구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멘토링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족이 초대를 해서 공항으로 시신을 맞이하러 가는데 같이 리무진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이고, 가족이 스피커폰으로 틀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기자들이 물어봐서 말을 했었던 것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서실장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2015년도에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FBI 건물이 지어질 때 숨진, 임무 도중 숨진 그 이제 FBI 요원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기서 그 행사에서 이 의원이, 정치인이, 윌슨 의원이 일어서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도 또 해픈투비 흑인이에요. 전화 한 통 했더니 2천만 달러를 지원해서 짓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비서실장이 이 윌슨 의원을 한 번만 Member of Congress라고, 컨그레스 멤버라고 한 번만 이름 부르고 she was 하면서 she was 빈 깡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빈 깡통이 워낙에 소리만 요란하지 하면서 그때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스턴드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의원이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한 게 너무 스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에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2015년 당시에 이 의원은 2009년도에 기금이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의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기금을 마련을 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 전화 한 통을 해서 했으며, 이게 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미 본인이 의원이 되기 2009년도에 기금이 다 마련이 돼서 그 건물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이 정치인의 말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목소리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비난, 이게 도대체 스턴드하면서 굉장히 아무튼 룩다운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많은 기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백악관 그 브리핑룸에서. 왜냐하면 그 본인도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 아들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의심되는 게, 기자들은 이 경우에는 기자들이 비서실장에게 을인 겁니다. 지금부터 애니타임이라도 이 비서실장과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단독 인터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이런 것들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그 아들과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의원이 한 얘기 나는 미망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비서실장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지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질문권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가족 중에서 누구 부모나 형제나 자식 이런 사람들이 이 골드스타 전쟁터에 나가서 숨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50명 훨씬 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압니까? 해서 세 사람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것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남의 사적인 얘기를 듣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랍다고 얘기하면서 막 분노했어요. 비서실장이. 아니 스피커폰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몰래 가서 들은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숨진 군인을 알았던 군인 가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을 신성시하지 않는 문화 이제 여성들도 본인이 어렸을 때와는 달리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말하자면 개탄스럽다.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서실장은 흑인 윌슨 의원 여성 의원을 굉장히 룩다운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느껴서 어쩌면 이 해병대 장군도 정말 훌륭한 장군이죠. 장군으로서 존 켈리.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하기 힘든 사람을 보좌하느라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미국 군인을 보면은요. 소수인종 많습니다. 흑인들이 또 유난히 많아요. 많은데 슈퍼바이저 장군들은 또 다 백인입니다. 이 백인 장군이야말로 사성 장군이야말로 가장 그 백인이라는 것으로 특혜를 많이 받은 엘리트 그룹이기 때문에 본인도 충성을 다해서 세상을 본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백인 엘리트 계층의 여러 가지가 그 몸과 정신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흑인 그 여성 의원이 하지 않은 말까지 해가면서 빈 깡통이라는 말을 아마 그 백인 남성 의원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존 켈리 그 비서실장이 빈 깡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FBI 건물을 들고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여성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2천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대선 치를 때는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어차피 핫 이슈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언론들이 가짜 언론들이 계속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러시아가 그 원래 그 캐나다 회사예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그 우라늄 회사가 있고 그 우라늄 회사가 결국은 캐나다의 다국적 기업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다국적 기업인 우라늄 원이라는 회사의 16.6% 지분을 갖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클린턴 재단에 돈을 그 이제 무슨 뇌물 같은 것을 받고 그게 국무부도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 하나의 에이전시였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FBI에서 러시아가 뇌물을 쓴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락을 했었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와 브레이트바트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우라늄 회사는 로사툼이라는 회사인데 우라늄이라는 게 원래 그 전략 자산이잖아요. 국가 안보와 연관이 돼 있고 해서 국무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반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증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의 회사가 캐나다의 다국적 기업 우라늄 회사의 16.6% 지분을 갖게 된 건 사실이고 이 딜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빌 클린턴 재단에 러시아가 지금 뭐 얼마를 줬다 하고 얘기하지만 러시아가 직접 준 건 아니고요. 235만 달러를 우라늄 원 회사의 회장이 클린턴 재단에 조금씩 이렇게 235만 달러나 기부를 했고 또 빌 클린턴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러시아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50만 달러나 받았다고 해서 비난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크레물린과 연관이 된 러시아 투자뱅크의 회사에서 빌 클린턴 재단에 돈을 줬다. 돈 많은 사람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많이 비난을 했었어요. 이 문제인데 이게 또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 그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이 같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계속 조사는 하고 있었어요. 법무부에서 그런 것을 더 조사해라. 10군데의 편지를 쫙 보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러시아가 핵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 캐나다 회사가 미국 우라늄 생산에 이제 뭐 얼만큼을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가 이것을 합병을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미국 우라늄 생산의 컨트롤권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우라늄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우라늄 원이라는 회사가 다국적인 그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그럼 왜 러시아에 일부 지분을 팔았느냐? 이 우라늄 원이라는 회사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라늄 회사를 사는 조건으로 지분의 16.6%를 러시아 회사가 사도록 허락한 거죠. 캐나다 회사가 결국은 돈 버는 사업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것을 보면은 캐나다 회사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캐나다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같은 다국적 회사 같은 것을 통해서 돈을 이리저리 많이 버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자본주의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나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약점을 자본주의의 약점을 어떤 더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게 공화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시장 체제인 것이기 때문에 마켓이 마켓대로 돌아가는 것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하기 전에는. 그래서 특별한 증거가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2009년부터 13년까지 러시아가 16.6% 지분을 다국적 회사에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개입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고요. 또 국무부만 단독으로 100% 허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사가 돼야지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자주 전해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워낙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팍스뉴스가 이것을 힐러리 클린턴을 봐준다고 보도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알려드렸습니다. 또 이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한 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에서 진통제를 마약으로 사용을 해서 매년 숨지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이제 이게 긴급 사태니까 다음 주에 뭐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놀랐대요. 이게 뭐 보건복지부, 마약단속국, 질병통제국이 다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데 너무나 예민하고 할 일이 방대해서 준비가 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해버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다저스 경기 보신 분들 너무 좋으셨죠? 시카고 컵스는 나빴겠지만요. 11대1 88년 이후 처음이군요. 월드시리즈에 나가게 됐는데 다른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엔리크 헤르난데스 선수가 3홈런을 쳤잖아요. 어머니가
그 경기하기 전에 아들이 엄마 나 오늘 홈런 칠 거야. 푸에르토리코 태생이잖아요.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계세요. 거기서 발전기 돌려서 아들 경기를 봤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 하던 대로 해 했는데도 아들이 홈런 쳤다는 얘기고요. 오늘 또 경기 봐야지 되잖아요. 아 어떻게 되나요? 뉴욕 양키스랑 어떻게 그 하나요? 그 지금 다저스가 결국은 저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선수 강혜신